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해안 방어 전략에서의 잠수함의 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미 해군 잠수함 전력의 중심 버지니아급의 운영과 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안 방어 자체를 상대국 해안으로 전신시켜 작전한다는 개념은 소련의 붕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수준의 전투기 F-14가 등장한 것이고, 당시 기술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거리 100km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피닉스가 개발된 거죠.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 미군은 공군뿐 아니라 해군 역시도 소련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새로 개발된 소련 잠수함의 논란 이후 항모 전단을 방어하기 위해 잠수함 전체를 꾸미게 됩니다. 기존 대비 빠르고 장기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었고, 잠수 효율성만큼이나 속도와 작전 능력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잠수함, 바로 로스안젤레스급이죠. 이런 로스안젤레스급 이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소련의 잠수함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첨단 기술을 갈아 넣은 잠수함 시울프급이 건조되지만, 냉전의 종식과 함께 너무나도 비싼 시울프급을 모두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전히 잠수함은 항공모함만큼이나 미국의 군사력으로는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기에 시울프급에서 습득한 기술로 만들어낸 새로운 잠수함, 바로 버지니아급이 출현하게 되죠. 일본함 버지니아급의 취역이 2004년이니까 취역한 지 20년이 지난 잠수함입니다. 1년에 한두 척 취역하면서 2048년까지 건조 계획이 잡혀 있으므로 아직도 미군의 최신의 잠수함이죠. 전투기와 전차와는 같은 장비와는 다르게 한번 건조할 때마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특성상 1번함 버지니아와 최근 취역한 22번함 하이번 리코버함은 외양이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함정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의 로스앤젤레스급과도 여러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잠수함 운용 전술 교리가 바뀐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전의 공격형 잠수함들이 상정한 주 전투 세력은 적국의 수상함과 잠수함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해권을 유지하면서 적 수상함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아군 함대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이런 목적에 맞게 당시에 혁신적으로 개발된 잠수함이 바로 로스안젤레스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이후 바뀐 연안 전략은 잠수함의 형태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출현한 것이 바로 버지니아급이죠. 그런데 동서냉전의 붕괴 이후 군축이 사라진 마당에 비싼 신형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축물자처럼 창고에 박아두는 것도 아니고, 미 해군의 잠수함은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하면서 점점 수명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버지니아급의 지상과제는 이전의 로스안젤레스급보다 우수하면서 비용이 절감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카티아를 사용한 컴퓨터 기반의 설계 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기성 부품을 사용하여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을 적용하였죠. 거기에 일단 평시에도 언제나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잠수함의 특성상 미 해군 예산의 우선 적용 순위에 있었던 버지니아급은 일단 절감된 예산으로 건조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버지니아급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에 소나가 달린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소나가 이전 버전 잠수함보다 뛰어난 건 역시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버지니아급의 의외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음 감소 기술. 일단 기존의 잠수함은 기관부에서 소음을 적게 일으키는 노력에 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빠른 속도를 위해 높은 출력은 어쩔 수 없는 반대급부이고, 그 반대급부를 위해서 발생하는 소음 역시 어쩔 수 없었죠. 전술 항행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적용되었는데, 외압각 사이에 고무를 충전한다거나 기관실에 방음제를 충전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엔지니어를 갈아 넣은 기술 개발 덕택에 많은 소음 감소에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지만 버지니아급에는 ANC 기술이 적용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예, 바로 요즘 헤드셋이나 이어버드에 사용되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이렇게 사용된 기술은 그전에도 정숙성을 대폭 강화시킨 시울프급의 소음 감소에 더해서 버지니아급을 더욱 정숙하고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되죠. 추진 시스템도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잠수함은 스크류가 수상함보다 많은 날개를 가지고 급격하게 굽어있는 모양을 보이죠. 소음과 진동을 줄이면서 출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서 스크류의 디자인은 수상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상함이야 장애물이 없는 해상에서는 항공정찰이 아니라도 초기함에서 30km는 가뿐히 포착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소리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크류에서 내는 소음보다 어쩌면 동력계통의 소음에 다 떠나서 한 포 한 방 쏘면 주변의 적들이 모두 탐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잠수함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잠수함 스크류에 슈라우딩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이전 형태와는 다른 워터제트 형식인데요. 일반적인 스크류의 약점인 캐비테이션과 소음을 억제하는 구조입니다. 외관을 보게 되면 시울프급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시울프급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게 그 이유인데요. 특히 외관상에 나타나는 기술은 이후 버지니아급뿐만 아니라 다른 잠수함도 따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함 앞부분의 연결부입니다. 이는 함교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설계 형태로 이후 잠수함 형태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기술입니다. 이런 설계는 한국의 디젤 잠수함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효과적인 기술이었죠. 하지만 잠수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자망 시의 소음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 기술인 슈라우드 프로펠러는 한국 잠수함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잠수함에도 도입되지 않았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면 모를까 디자인이 어느 정도 공개된 경우라면 자체적인 학력 테스트 등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는 어렵긴 해도 불가능하진 않을 텐데 왜 한국 잠수함은 도입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슈라우딩 스크류는 소음과 진동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출력을 저하시키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 시기는 출력만큼 속도를 치환하여야 하는 잠수함에게는 출력 저하는 큰 문제죠. 원자력 기반의 적성국 연안에서 작전을 전제로 설계된 버지니아급과는 다르게 디젤 기반의 자국 해안 방어를 위해서 설계된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규모와 출력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기존의 잠수함은 거울식 잠망경을 사용하므로 전투지휘실이 잠수함 세일 아래 위치해야 하는 설계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급은 전자식 적외선 포토닉 마스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잠망경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의미인데 덕분에 전투지휘실의 위치가 더 아래로 이동이 가능해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면이 원형 선체인 잠수함의 특성상 선체 위로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전투지휘실을 넓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함장의 상황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2001년에 설계안이 제시된 이후 아직까지 건조되고 있는 잠수함의 특성상 아직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블록 1, 그냥 초기형 잠수함이죠. 처음 설계 기준으로 건조 운영된 잠수함으로 이전에 시울프급의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초기 건조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건조 공정과 운영 비용이 높았습니다. 블록 2, 블록 1의 건조 이후 개선안이 적용된 형태입니다. 건조 공정과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한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죠. 기존의 도입 가격 대비 양산 지속을 통하여 도입 가격을 대당 20억 불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건조 공정의 효율화 방법이 적용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선은 건조 공정 1에서 10개 세션으로 나누어 건조되던 공정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건조되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조 기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블록 5까지 건조되고 있는데요. 최종 버전인 블록 5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중이며 VPM을 통한 화력 강화,
무인 수중기기 운용을 통한 특수작전 장비 운용의 확장에 초점을 둔 최신의 잠수함입니다. 냉전이 마무리되고 핵전력 이외의 전력으로서 러시아는 중국과 비교해서 그 입지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냉전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은 급격한 삭감을 겪게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국방 효율화가 이루어집니다. 공군, 해군, 해병대 3기군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F-35, ABC 역시 비용 절감이 그 시작점이었으니까요. F-35가 비용 절감의 목표를 맞췄다기는 좀 보기 어렵지만 특히 주둔지 자체가 해상인 해군 전력은 투입하는 순간 보급, 항행, 정비 등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습니다. 일본 해상 자유에 대해 중형 항공모함 운영과 한국 해군의 항모 기획 등도 유사시 중국 해상 전력에 대한 견제를 미 해군과 함께 그 부담을 나누어 갖기 위한 보석 중의 하나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잠수함 전력의 경우 정보나 임무 수행에서 비록 우방이라 할지라도 공유가 제한되는 정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잠수함 전력은 우방과 나누어 갖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군 예산은 여러가지로 많은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잠수함 도입은 최우선으로 취급되어 미 해군에서 버지니아급 배치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외관 형상 디자인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로스안젤레스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건조되면서 진화하는 미 해군 잠수함 전력의 주력으로 버지니아급은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